안녕하세요. 저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제품 개발, 소비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주식회사 레미디를 창립한 김민희라고 합니다. 네, 창업 전에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했었고요. 회사도 다녔고 공모조직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고 또 세계 일주도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사업장에서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 이제 대량으로 많이 폐기되고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소비함으로써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그 계기는 제가 패션 바이어로 근무를 했을 때였어요. 당시에 프라이탁이라는 요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가방을 접하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컨셉, 그러니까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어떠한 힙한 상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흥미를 느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재밌고 멋있는 제품이 환경에도 기여를 한다라는 좋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더더욱이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회사에다 도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당시엔 안 됐었고 너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가슴이 떨린다고 해야 되나? 이 일을 나중에 제가 한번 꼭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버리는 자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에 한번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그 소재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제주에 돌아오면서 관광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텔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버려지는 이제 폐린넨류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소비자 인식이라는 부분에도 많이 부딪혔었고 어떤 거를 만들어야 차별화되는 제품이 나올 수 있을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민에 봉착을 하다가 제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 고양이가 요 위에서 좀 뒹굴거리기도 하고 잘 놀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접근이 어렵다면은 반려동물 쪽으로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에서부터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일주를 마치고 제주에 돌아와서 이 분야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 약간 개인 작가처럼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마켓에도 나가고 이렇게 소소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활동을 어느 호텔에서 보시고 그 호텔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샵에 입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호텔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호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에 하얗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 제가 그걸 만져보고 상태를 보니까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냐 하고 담당자님한테 여쭤보니까 사용하고 있던 그런 침구류들을 많이 이렇게 버린다. 얼마만큼 많이 버리십니까? 했더니만 굉장히 많이 버린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요청을 드려가지고 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 한 1년 동안 그것들을 수집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사용 흔적이라든가 어떤 해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너무나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서 많이 폐기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호텔이라는 곳은 이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냥 봐도 이제 쓸만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디자인적 아이디어나 여러 가공을 보태면은 새거나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저희가 쓰는 침구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옷은 저희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입고 나면은 매일 빨고 그렇잖아요. 호텔에 사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분이 깨끗하게 쓰고 가시든 1시간, 2시간을 침대에서 이제 쓰고 가든 그래도 어쨌든 무조건 세탁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리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세탁이 여러 번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가 가는 상태의 깨끗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공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 그 공장에서 이제 가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새 거다라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세탁 과정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 세탁 과정이 이미 완료가 돼서 가공 과정에서의 오염 물질이나 화학 물질이 이미 다 빠진 상태.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썼는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사용감이나 다른 외부 오염이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 세탁 업체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창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개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무턱대고 창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도 큰 거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창업이라는 거를 결심을 했을 때 우선 그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좀 문을 두드렸어요. 그쪽에서 창업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창업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는 입주 기업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여러 가지 도움 주시는 분들, 특히나 저보다 먼저 창업을 해서 진행하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간접적으로 경험을 쌓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방법에 대한 토대를 마련을 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진짜 액션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싶었을 때 초기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갔던 게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돼서 이제 수혜를 받고 이제 그 자금으로 처음 이제 여러 가지 생산 프로세스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친환경,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이든 미주든 또 가까운 일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 그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상적인 소비 생활에서부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품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을 좀 더 먼저 한번 개척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방법을 한번 찾고 있었어요. 근데 수출이든 어떤 바이어 미팅이는 아직 제품 라인업이 완성이 다 안 되고 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허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통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채널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크라우드 펀딩 중에서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금전 아니면은 규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좀 찾아보자 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렵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본을 택했어요. 일본을 택한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좀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파악이라든가 어떤 고객의 그런 문의나 니즈를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있어서 일본 시장을 그래서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설명회도 많이 가고 그 안에 계신 매니저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통해서 컨텐츠를 이제 올리게 되었고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한 2000%가 넘는 좋은 성과를 좀 달성을 하게 돼서 그걸 계기로 일본에도 지금 소량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제품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서 하나를 이제 픽하세요가 조금은 다 애착이 가고 아무래도 지금은 저희가 반려동물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반려동물 중에서도 이 호텔 침구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석류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처음 런칭을 했을 때 초기 제품들은 이제 완판을 다 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뭔가 이제 불만족인 점들, 아니 개선해야 되는 점들 그것들에 대한 숙제를 안고 처음 제품들은 다 절판을 시켰고 올해 다시 새롭게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한 2제품 정도가 나왔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작년보다도 더 좋은 성과들을 만들고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너무 좋아요, 잘 만드셨네요 라고 인스타 DM이나 여러 가지 연락 채널을 통해서 많이 리뷰들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기쁩니다. 한 가지는 좀 고양이들한테 조금 인기가 많았던 폭신폭신한 이제 럼마베베라는 이제 방석 제품이고요. 그냥 하얀 색깔 호텔 침구의 그런 특성을 살렸고 분홍색과 네이비 컬러라는 여러 가지 다른 소재를 좀 믹스 매치를 해가지고 좀 귀염성이라든가 실용성 그리고 사이즈 면에서도 좀 넉넉하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소재가 아무래도 이제 버려지는 거를 그냥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넓게 써도 이제 원가상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즈 부분을 좀 넉넉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안에 솜이라든가 그다음 방수 커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님들이 항상 뭔가 관리하면서 문제를 겪었던 부분, 털이 붙는다든가 아니면은 더러워졌을 때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하면서 올 초에 출시를 했었고
이 제품이 지금 수출이라든가 일본 크라우드 펀딩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름에 출시했던 게 천연염색이라는 기법을 좀 가미를 했었던 둥그런 형태의 방석이었고요. 한번 저희가 제주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제주라는 특성을 어떻게 좀 원물로 살릴 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천연염색이나 다른 소재를 끼워 넣어서 이제 만들면서도 뭔가 제주스러운 한 가지 포인트를 넣어보자 해서 선택했던 게 제주산 메밀 껍질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봤고요. 제주산 메밀 껍질은 아무래도 천연 재료고 머리를 저희가 맑게 해주는 이 바슬락거리, 저희도 베개로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몸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반려동물들한테도 되게 기호성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사람한테 좋은 거는 또 동물들한테도 이제 좋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료들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메모리폼 회사랑도 같이 그 고급 메모리폼을 이렇게 자투리로 버려지는 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만간은 그걸 활용해서도 이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것도 제 애착 상품이 되겠죠. 아무래도 창업 1년 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한 어려움이라든가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기 마련이지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다 일했어요라고 딱 얘기할 만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 좀 소소하게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가 대유행을 타면서 올해에 처음 나왔던 이제 럼마베베 방석이 샘플링이 들어가기로 한 공장에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계속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저희 샘플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가동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시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뭔가 이제 아무래도 제주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핸들링 하다 보니까 직접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른 제조처를 급히 찾아서 좀 돌리고, 출시는 한 달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긴 했습니다. 발상의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깨달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쪽하고 연결을 좀 시켜보자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동물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 관리 얼마나 중요하고 같이 공생관계에 있는 요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한번 깨달음이 됐고, 그 생태계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이후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사람 간의 접촉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울감이 오든 여러 가지의 그 원천 소스는 아무래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좋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좀 앞단에서 저희가 어떤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위기는 더 계속 올 거거든요.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굉장히 작게 시작을 하고 있고, 저도 많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그냥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라고 할까요? 미래라기보다는 저는 저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인생에 크게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성공도 아니라 성취라는 부분은 걸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성공의 잣대는 다 각자 다르지만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하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은 파급 효과를 내서 결국은 저희가 하는 일이 사회에 어느 만큼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괜찮구나라고 호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와중에서 저희가 이제 축적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미래 세대 청년들이라든가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많은 관심과 어떤 역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그게 제 앞으로의 목표이자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창업이라는 것을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에 대안으로 창업이라는 걸 많이 보여주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창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열정과 어떤 의지라는 부분이 기존의 표준치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게 갖고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
그 와중에 이제 강한 멘탈도 필요하고요. 그런 거를 떠나서 주변에서 많은 도움들이 있어요. 여러 기관이라든가 이제 민간 단체라든가 사업과 창업이라는 거에 정말 뜻이 있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세팅과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지원 사업이라든가 자금 투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후에 플랜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사전에 그런 도움이 있으니까 해봐야지라는 순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how보다는 why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왜 하고자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스타트를 끊으셨으면 좋겠고, why가 정확하게 정립이 된다면 how,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